오케이, 18번 봅시다. 자, 요놈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들아, 일단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그치? 그럼 이게 0분의 0꼴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러면 결국엔 G'이라는 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미분할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전에 함수값 체크 좀 합시다. 나한테 주어진 게 2라는 거 대입했을 때잖아? 맞아? 그래서 X에 2 대입하면 G2는 F2, ln2. 현욱이 ln2 얼마? 1. 그러면 없고 그냥 1이네. G2라는 값 자체가, 그쵸? 그래서 얘는 G2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분모에 필요한 건 얘들아, 뭐 빼기 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잖아.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2H 필요하네. 오케이.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2를 한번 나누고 다시 곱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답이 G'2 곱하기 숫자 2. 요게 일단 답일 거야. 맞아? 그래서 미분합시다. G'X 휘성 X에 관한 식 두 개 곱. 그쵸?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오케이. 그럼 lnx 미분하면 뭐죠? 에이씨, lnx 미분하면 뭐지? 아니 적어놨잖아. lnx 미분 뭐야? x분의 1. 그쵸? 그래서 딱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외워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자, 그럼 G'이네. 자, F'이는 0이니까 어차피 요거 앞에 건 사라질 것 같고, F는 1이니까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2분의 1의 2배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자연상수분의 숫자 2라는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춘? 오케이. 자, 마지막 지수로감수 미분 관련 내용,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fx. 자, 이 lnx, x가 1 이상,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x가 1 미만. 자, 요놈이 1에서 미분 가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 그럼 첫 번째 뭘 먼저 만족해야 돼? x는 1에서 연속을 먼저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미분 가능을 따질 때는. 됐나? 우리 연속성, 이렇게 식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연속성 구하는 건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쉬워. 왜 쉬워? 그래, 대입하면 돼, 대입. 위에 거에 1 집어넣으면 얼마? 0. 모든 로그는 진수가 1이면 0 되죠. 그쵸? 1 집어넣으면 0이고, 아래 거 1 집어넣으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겠지. 됐어요? 오케이. 조건식 하나 뽑았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x는 1에서 뭐가 같다? 좌미 우미 같다 해야 되잖아. 맞아? 이제 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좌미우미가 요 형태를 아직 안 했어. 미분까지는 다 했는데. 자, 잘 봐. 그래서 두 분. 요 놈을 그냥 그 상태로 미분해도 돼요. 미분 가능성을 따지라고 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미분해도 돼. 단 뭐만 해주면 돼? 등호만 빼면 돼. 등호만. 1에서는 아직 문제가 생겨. 근데 1 이외의 상황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 2차 함수 미분 가능 함수고 로그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면 얼마지 얘들아? lnx 미분하면? x분의 1. 그럼 앞에 숫자 2 곱해서 x분의 2야. 언제는? 1보다 클 때는.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 아래식 2차 함수 미분 2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좌미가 뭐지? 아래 거에 1 대입한 게 좌미야.
1보다 작은 쪽에 1대1, 1보다 큰 쪽에 1대1 한 게 음이야. 됐죠? 그래서 2a 더하기 b는 2. 연립하면 a, b 값 나오지 않을까? 됐어요? 그래서 뭐 흰색식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빼면 a는 3, b는 마사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됐나요? 네, 뭐 한 번만 연습하고 오늘 할 거 또 넘어갑시다. 21번 시작. 네. 자, 방금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얘도 그냥 각자의 범위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쵸? 아무 문제 없고요. 식이 바뀔 때, 즉 x는 1에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아래 일단 연속성 체크하기 위해서 위아래다가 1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위에 거 a, 아랫놈은 1 집어넣으면 a. 따로 할 게 없다. 그치? 처음부터 연속은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자,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좌미음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때려 버립시다. fx는 뭐가 된다? x분의 2가 된다. 0과 2 사이에서 1 사이에선. 자, 아래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지훈아. 원래 식이 뭐였어? 그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처리할까? 앞으로 빼. 왜? 상수배야, 상수배. 그래서 2분의 a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2분의 a는 어차피 미분하는데 영향 끼치지 않아, 상수배는. 그쵸? 2의 x제곱만 미분하면 돼. 요놈 미분 뭐였는데? 지수함수의 미분은 일단 그대로 나와야 돼. 그리고 뭐 곱해주라고 했어? ln 2를 곱해주라고 했었지. 됐습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위아래 같다 하시면 되죠? 1 집어넣어서 2는 아래 거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ln 2. 됐죠? 괜찮아? 오케이. a는 뭐야? ln 2분의 숫자 2. 답 있어 없어? 몇 번? 5번이죠, 5번. 왜? 자, ln이라는 게 로그 자연상수 2. 요거지. 얘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자리 바꾸면 된다고. 자리 바꾸면 역수라고 2개. 그래서 2배의 로그 2의 자연상수 꼴이 되는 거겠죠? 답이 5번이 된다. 좋아요. 이제 좀 내용 살짝 정리해야 되고 13쪽에 내가 일부러 백지를 넣어놨어, 얘들아. 그 다음 내용 여기다 정리하시라고. 아마 13쪽이 비어 있을 거예요. 맞죠? 오케이. 한번 이제 삼각함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삼각함수는 지수로그 합친 거보다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삼각함수가 워낙 여러 개가 있지.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가 뭐가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 합친 거? 합친 게 뭐야? 한번 해봅시다. 삼각함수 미분. 자, 이번에는 새로운 놈이 등장할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뉴라고 쓸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정의가 뭐지? 사인의 정의? 다시 뭐라고? 코사인은 탄젠트는 x, y가 뭔데? x, y가 뭔데? 좌표? 원위에. 자, 방금 말한 게 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반지름이 얼마인 원? r인 원. 중심은 원점. 됐어?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에 각이 세타라는 각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그 점이 만약 좌표가 x, y라면 방금 말한 대로 우린 쓰겠다라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였지. 그치? 사인 세타 뭐라고? r분의 y. 코사인 세타 r분의 x. 탄젠트 세타 x분의 y. 그래서 누구만 문제가 됐던 거지. 이 세 개 중에서 탄젠트만 문제가 되지. 뭐 때문에? 분모가 0일 수 있죠. 맞아? 이렇게 두 점이 존재해야지 0인 점.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x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지. 나머지는 이런 조건이 붙을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 왜? 반지름이 0일 리는 없잖아. 괜찮을까? 됐어? 자, 근데 새로운 놈이 등장합니다. 어떤 놈들? xy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가 될 거야. 뭐 하겠다는 뜻이냐, 현우가? 그치, 뒤집겠다는 뜻이에요. 뒤집겠다는 뜻. 그쵸? 그래서 사인을 뒤집을 거고, 코사인을 뒤집을 거고, 탄젠트를 뒤집을 거야. 사인 뒤집으면 뭘까? 코사인 뒤집으면 뭘까? 코사인? 혹시 들어본 적이 없을까? 뭔가 비슷해, 그치? 근데 좀 헷갈려. 코사인이 코시컨트가 아니라 코사인 역수가 시컨트라고 합니다. 시컨트. 읽을 때 뭐라고 했는데 세컨드 아니다. 시컨트야, 시컨트. 이렇게 읽어. 됐죠? 그래서 얘는 x분의 r이라는 코사인의 역수로 정의가 돼요. 괜찮아? 야,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었지. 이게 뭐라고 했었어? 내가 저 CO가 코가 뭐라고 했지? 여각의 사인값이라는 뜻이었던 거야. 여각의 사인값이 코사인이야. 오케이? 그러면 시컨트도 뭐가 존재하겠어? 여각의 시컨트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게 코시컨트가 돼. 그럼 코시컨트는 좀 길어. 맞아? 앞에 3개 따면 코사인이랑 겹친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CSC를 써요. CSC. 코사인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옛날에는 COSEC 5글자 썼는데 지금은 3글자만 써요. 됐니? 괜찮아? 오케이. 야, 요 놈은 어때요, 그러면? 탄젠트의 역수는 뭘까? 왜 코탄젠트일까? 여각의 탄젠트라 그래. 야, 만약에 지금 세타라는 놈이 이렇게 돼 있으면 x분의 y가 뭐야? 탄젠트잖아. 맞지? 그럼 뒤집으면 뭐분의 뭐냐? y분의 x를 쓰겠다는 거지, 그치? 걔는 뭐야? 요 놈의 여각의 탄젠트 값인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뒤집은 건 뭐라고? 여각의 탄젠트다. 그래서 코탄젠트라고 씁니다. y분의 x. 요 놈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지. 여기까지 오케이? 됐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삼각함수 정의를 배우면 뭐 배울 차례? 관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계가 뭐가 있을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1. 맞냐? 얘를 변형할 수 있어, 우린 이제부터. 오케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시다.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됐냐? 그럼 주어진 식이 뭐가 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지. 코분의 사의 제곱이야. 뭐야? 탄젠트 제곱이겠지. 됐어? 그 다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야? 1이겠지. 얘들아, 우변이 뭐가 돼? 얘로 나누면? 코사인의 역수분의 1이다. 그거 제곱이다, 그치?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 된다.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뭘로도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사인 제곱으로도 나눌 수 있어. 그러면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반복되겠죠. 근데 핑크색은 많이 안 나와. 근데 초록색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쟤는 워낙 많이 사용돼요. 뒤에 가서 뭐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막 엄청 쓰일 거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괜찮죠? 얘도 그게 성립합니다. 요놈분의 요놈. 됐지? 뭐 그걸 따로 쓰진 않겠고 저거 정도만 일단 필요한 내용만 잠깐 먼저 얘기를 했어요. 됐나? 아직 멀었어. 상학함수 소개하려면. 더 쌤 정리. 자, 이제부터는 내가 얘들아 각을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할 거야. 벌써 피곤하지? 자, 원이 있어, 원. 한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걸 뭐 알파라고 좀 할게, 각을. 됐지? 그리고 한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걸 베타라고 하자. 괜찮을까? 그럼 여기에 좌표가 어떻게 되지, 얘들아? 반지름 1로 잡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맞지? 그 다음 요 놈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괜찮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이어 붙이고 싶어. 즉 알파에 해당하는 요 각 있지, 얘를 요만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럼 뭘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각에. 됐어?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표현될까? 이게 궁금해. 어떻게 될 것 같아? 괜찮아? 확대. 확대가 아닌가? 이러면? 이씨. 지훈아,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 정도면 될까? 됐지? 자, 베타가 요만큼 있었던 거야. 오케이. 알파는 요 정도. 됐어? 근데 이 알파라는 요놈, 자,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자, 그러면 원래는 알파라는 게 이렇게 생겼던 놈이잖아. 직각삼각형 보이지? 됐어요?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어디를 기점으로 돌아간 거야? 요 놈에 대해서 돌아간 거잖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직각삼각형.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됐어? 희성이 괜찮아? 오케이. 야, 그러면 내가 결국에 좌표 구할 거니까 X좌표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이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뭐 어떤 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니? 쭉 내려봐, 쭉 내려봐. 여기에서, 자,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난 지금, 그치? 괜찮아? 근데 요 길이는 얼마냐? 이건 코사인 베타였어, 처음부터. 맞아? 그럼 난 늘어난 요 길이가 궁금하잖아. 현재 직각삼각형 요 모양이었던 게 이렇게 돌아갔고, 그치? 걔를 지금 쪼갰고. 됐어? 그러면 비스듬하게 돌아간 각을 표현할 수 있냐가 질문인 거거든, 결국에. 할 수 있겠니, 얘들아, 혹시?
이 각이 뭘까, 이 각이? 힘들까? 이 각이랑 같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건 괜찮아,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잘 봐. 지금 이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까? 같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네. 이건 보이지, 요거. 요 삼각형. 이 내가 수선 내렸던 거 있잖아요. 이 노란 수선.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요 각이랑 얘랑 같다는 건 괜찮아? 자, 그리고 다시 그려볼게. 베타라는 각을 이루고 있는, 그치? 내가 지금 알파를 돌렸어. 그러면 한 요 정도를 더 같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내가 수선을 내린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선을 보면 이렇게 내가 내렸지, 수선도. 됐지? 여기에 각이 뭐야? 요 각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각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아니, 이 상태로 봐도 되겠네. 얘는 뭐랑 같아, 그러면? 어떤 각이랑 같지? 다 왔어. 얘들아, 좀만 버텨. 자, 야, 대박이다. 평행하다, 그치? 됐어? 평행하네? 그럼 이거 뭐야? 억각이네? 억각은, 평행한 놈의 억각은 크기가 어떻지? 같지. 와, 씨. 새로운 발견이다, 맞지? 됐어요? 그러면 이 위에가 얼마야, 흰색이? 90도 마이너스 베타잖아. 얘도 90도 마이너스 베타잖아. 두 개 각이 똑같지, 그치? 와, 씨. 내가 너무 많은 생략을 했다, 그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힘들어. 어서 와. 집에서 왔어? 마고생했다. 이해 갔어? 그럼 내가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네. 방금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치? 근데 요게 베타인 거잖아, 그러면 다시. 이해가? 그럼 요 빗변을 이용해서 내가 막 사인, 코사인 하면 요 길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 갔어? 그걸 지금 쓰진 않을게. 그걸 다 증명할 건 아니라서. 방금 말한 이 아이디어로 내가 쓰는 거야. 공식이 유도가 된 거야. 반지름이 1이라고 했잖아, 그쵸? 맞아?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안 이쁘다. 삼각형을 돌렸으니까 요게 1인 상태지. 그리고 이게 현재 베타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맞지? 그럼 내가 요 길이 얘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요 길이? 파란색 직각삼각형 보이죠? 아이고, 너무 비스듬하게 했네. 이렇게 생긴 거잖아. 방금 내가 알아낸 사실이 얘가 베타라는 사실까지야. 됐냐? 자, 이 빗변 길이는 원래 뭐였어? 노란색의 요 놈이었어. 그래서 얼마? 사인 베타였지. 코사인 베타지, 코사인 베타. 아니지. 뭐야? 사인 알파. 그래. 사인 알파. 큰일 날 뻔했다. 됐어요? 그럼 잘 봐. 이 길이는 뭐야? 사인 알파에 뭐 곱한 거야? 사인 베타 곱한 거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유도해내는 거야. 이런 놈들이 이제 등장할 거야, 우리한테. 뭔 말인지 알겠어? 증명을 본 수업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요 아이디어들을 이용해 보니 다음과 같은 덧셈 정리들이 생기더라 입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빼기를 방금 했던 것 중에서 빼기를 먼저 증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그 자리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해서 유도하는 걸로 다 유도가 됩니다. 알겠죠? 난 요거 사코코사라고 외워요. 사코코사. 학교에선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다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자, 그럼 뭐도 존재하겠냐? 더하기 나왔으니까 두 개를 뺀 것도 존재하겠지. 현우가 뭐 자리에 뭐 대입하면 빼기가 되냐?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되지 얘들아.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야? 그대로야. 코사인은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아. 됐냐? 근데 문제는 사인이야. 사인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베타요. 그래서 가운데가 빼기로 바뀌어요. 됐어? 할 수 있겠냐? 이거 외울 수 있겠니? 원래 사코 플러스 코사, 뭐 사코마 코사 이렇게 외울 거야 학교에서. 알겠죠? 그냥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 나는 뭐 그렇게 외우는 걸 그닥 뭐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뭐 그대로 외우면 되지. 자, 두 번째 코사인.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거 있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곱해지는 꼴. 얘는 코사인이야. 그래서 이 코사인은 코코사사가 돼. 코코사사. 근데 왼쪽으로 가지 않았냐 방금? 내가 그렸던 거 생각해봐. X좌표 왼쪽으로 가지 않았어? 맞지? 그래서 코코마 사사가 될 거야. 그럼 아까 그림을 생각하면 돼. 아, 왼쪽으로 갔었지. 작아지는 거야, X좌표는. 그치? 근데 Y좌표는 올라갔잖아. 그래서 플러스인 거야, 각을 더하면. 그 그림을 떠올리면은 뿔마가 뭐 반대라고 외우셔도 되겠지만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됐어요? X좌표니까 줄어들었구나. 자, 그럼 반대로 요번엔 알파 자리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겠어? 마베타. 얘는 그대로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일 거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가 되겠지. 코코사스 코코마 사사 코코뿔 사사 이렇게 외워봐. 편한 대로 하세요. 자기 편한 대로. 자, 그럼 얘들아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너희한테 구하래. 얘분의 얘 아닌가? 자신 있냐? 물어봐. 궁금한 거예요.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없어? 돼, 안 돼? 현우가 할 수 있어, 없어? 얘분의 얘. 정리하면 하잖아. 오, 멋있어요. 탄젠트도 물론 식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잖아, 그쵸? 탄젠트도 이제 그 삼각형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알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이거 예분의 예 해서 유도하면 돼요. 유도 됩니다, 참고로. 1마 탄탄 분의 탄플탄 이라고 외울 거예요. 모양이 딱 느껴지지 않냐? 예분의 예를 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면? 아, 코코로 일단 양변 두 개 나눠버리는 거네, 위아래. 그럼 이 모양 나와요. 보여? 예분의 예를 해. 그 다음에 코사인 두 개로 위아래를 나눠 분수니까. 그럼 이건 1로 바뀌고 코가 붙으면서 탄탄이 될 거야. 그리고 위에 거 코로 나누면 얘는 약분되고 요놈 남으니까 탄젠트 알파, 얘는 코사인 알파가 약분돼서 탄젠트 베타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도 베타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어떻게 돼? 탄젠트도 기함수야, 원점 대칭.
마이너스 베터요. 그래서 부호들이 반대가 될 거다라고 기억하면 구조만 좀 생각해보면 그냥 단수 남기보다는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기함수, 우함수 이런 거 부호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이게 가장 기본 덧셈 정리 6개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적고 살짝 외우는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쓴 다음. 자, 바보같이. 미안해요. 다 지워버렸네. 자, 니네 뭐 거기 적혀 있으니까. 덧셈 정리 파생으로 백악공식과 반각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름을 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뭐 제외되긴 했지만 덧셈 정리의 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요. 시험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백악공식은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 처음에 더하기 버전들 있지 3개. 거기에다가 베타 자리에 다시 알파를 대입하세요. 그냥 이거만 기억하면 돼. 그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였던 게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가 된 거야. 그치? 그럼 뭐야? 사인 2알파지. 사인 2알파. 맞죠? 베타 자리에 알파 대입하면. 그럼 사인 2알파는 뭔데? 그 두 번째 거 다 알파로 바꿔봐. 베타를. 뭐가 돼?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베타 자리 다 알파로 바꿨으면 두 개 똑같잖아. 앞뒤가. 이해가요? 그래서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 다음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코사인 2알파가 뭐가 돼? 코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제곱이 돼요. 코코사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탄젠트 2알파는 어떻게 되지? 뭐 1마 탄 제곱? 일부러 칸을 띄웠다. 뭐 2배의 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베타 대신에 알파 대입한 것 뿐이지, 그치? 자, 내가 일부러 칸을 띄웠어. 왜? 여기에서 반각 공식이 만들어져요. 코사인에 의해서. 왜 반각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야, 뭐 하고 싶은 충동이 드냐? 제곱. 이거 더하면 1인데. 그치? 그래서 사인 제곱 자리에 1마 코사인 제곱 대입하세요. 됐나? 그럼 어떤 식이 돼? 2배의 코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됩니다. 됐지? 반대로 코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지. 됐어? 그럼 이 두 개 파생되는 놈에 의해서 얘들아, 우리는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2분의 코사인 2알파 마이너스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어요? 주황색에 의해서 사인 알파의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 됐나? 저 색깔 두 개를 반각 공식이라고 불러요. 각이 반이 됐다. 내가 오른쪽 걸 알고 있으면 요 놈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파생되는 두 개의 공식까지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야, 그러면은 요 놈은 어때, 요 놈? 탄젠트의 반각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탄젠트의 반각은 여기서 찾으면 안 돼? 뭐 하면 돼, 얘들아? 이거 나누면 돼. 그렇잖아. 그럼 탄젠트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되겠냐? 코분의 싸니까 초록색 분의 주황색으로 탄젠트 알파의 제곱도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네, 덧셈 정리는 요 내용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자, 합성이라는 놈이 존재해요. 합성. 얘는 진짜 교육과정 외야. 저거보단 더더욱.
쟤는 응용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얘는 일단 합성하는 방법이라는 건 교육과정 외야. 그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 절대. 근데 얘도 어찌됐든 간에 덧셈 정리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언급은 해야 돼서 얘기를 할게요. 잘 봐. 너희한테 루트 3 코사인 뭐 알파 코사인 알파 오케이 플러스 1 코사인 사인 알파 됐니?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곡선이 두 개고 난 이런 더하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얘는 다음과 같은 변형을 하셔야 돼요. 2로 묶을 생각 하셔야 돼. 2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주어진 식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 2분의 1 사인 알파가 돼. 맞냐? 그럼 잘 봐. 2로 묶는 이 과정 2라는 숫자가 왜 등장했냐면 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묶은 거야. 됐어? 제곱 더하기 제곱과 루트 씌워서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 씌워서 묶은 게 요거야. 뭘 한 거냐면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 1이 되도록 만든 거야. 이게 합성의 원리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눈에 들어올까 혹시 얘들아? 얘 뭐야? 사인 60도 또는 코사인 3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됐어요? 사인 60도로 갑시다. 사인 60도 코사인 알파 더하기 얘는 뭔데? 60도는 좀 짜치네. 3분의 파이 2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사인 알파 됐어요? 그럼 뭐야? 코사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럼 요놈의 최대값은 2겠죠. 이런 게 합성이에요. 덧셈 정리의 응용으로. 한 덩어리로 합칠 수 있답니다. 합성. 됐나요? 이런 거 이따까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자 14쪽 봅시다. 14쪽. 자,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계산하는 문제라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그냥 복잡한 계산은 생략해 버리려고 해요. 뭐 지금 그거 계산까지 시간 낭비하기는 원치 않아서. 자, 42의 1번.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래 얘들아. 방금 공식 뭐였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맞냐? 네,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뭐 생각해야 돼? 코사인 알파는 제곱해서 1 되는 거 맞아? 근데 알파가 1사분면각이니까 당연히 양수 2분의 루트 3 마찬가지 사인 베타는 제곱해서 1 되는 거 됐죠? 그래서 그냥 10분의 4 플러스 3루트 3 끝. 그래서 공식 연습하고 있는 거야 우리. 됐죠? 자, 그럼 바로 3번 할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였냐 얘들아?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였어? 정신 안 차려? 자, 분자가 부호 똑같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더하기 그리고 분모는 부호 반대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빼기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고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탄젠트 알파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알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면 될 거야. 얘분의 얘.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4분의 3. 됐나요? 요거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더러워서 계산은 넘어갈 거야. 자, 그럼 코사인에 관련된 문제는 43번으로 대체해보자. 43번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풀면 될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떠올려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얘들아. 자, 나한테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요 놈은 코코 도 반대로 더하기 싸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나? 뭐 해지길 바란다고? 두 개 곱해지길 바래, 곱해지길 바라고. 그럼 아무리 봐도 뭐 하란 얘기 같아? 제곱하란 얘기로 보이셔야 돼요. 사인 x의 제곱 2배의 사인 x 사인 y 더하기 사인 y의 제곱 1.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x의 제곱 2배의 코사인 x 코사인 y 코사인 y의 제곱 4분의 1. 됐나? 뭐 해달라고? 더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제곱들은 사라질 거야. 1. 됐죠? 두 개 더하면 뭐야? 가운데 거? 그게 2배의 답이 되지. 그 다음 뒤에 거 다시 1. 1 더하기 4분의 1. 1 하나 사라질 거고.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그거 2로 나눈다. 답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돼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만 눈에 보이시겠죠. 야, 그럼 이 정리들을, 공식들을 단순히 계산하라고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15쪽 이제부터 도형에서 이런 걸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헬이야, 헬.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형 파트. 그래서 도형에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45번. 자, 45번을 보니까 뭐 직각삼각형 여러 개 나와 있어. 오케이,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자, 뭐 구해달라고 했지, 얘들아? 누구의 길이? A. 듣고 있어? 뭐 구하래요, 누가? A2를 구해달래. 그쵸? 그래서 A, B, C, D가 있고 D에서 수선 내린 게 2래. A2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길이 433. 야, 그럼 피타고라스 급발진을 하셔도 돼야 알겠죠? 요거 5. 됐어? 그럼 위에 건 얼마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4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25에 9 더하면 얼마야? 34. 루트 34가 AD의 길이네. 맞아? 됐어? 그러면 결국에 내가 구할 게 A이면 최종적으로 할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다. 맞지? 근데 그 중에 내가 뭘 알아? 빗변의 길이 알지?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중심각 구하면 끝이야. 저 각. 이해가? 쟤를 뭐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하자고? 루트 3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답이야.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세타를 직접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A나 D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맞지? 대신 따로따로 구하라는 내용이었네. 직각삼각형 두 개가 더 있잖아. 이해가요? 자,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알면 끝이지만 얘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 이건 만들어내야 돼요. 문자 없더라도. 그게 어려운 거야, 도형은. 직접 문자 쓰고 저걸 갖다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됐어? 그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뭔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괜찮을까? 그럼 코사인 알파 얼마? 알잖아. 5분의 4. 됐어? 그런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루트 34분의 5. 사인 알파 5분의 3. 사인 베타 루트 3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네. 분모 5 루트 34 분의 20 빼기 9 열어라. 자, 여기에 루트 34 곱하니까 답은 5분의 11이 될 겁니다. 됐나? 이런 문제 푸는 거야, 우리.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치?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놈을 찾아낼 수 있다. 47번 시작. 현욱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안 물어본 현욱이한테. 현욱아, 일단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거 두 글자 뭐냐? 아니야? 가장 먼저 써야 되는 두 글자 뭐야? 무슨 각? 힌트 다 줬네. 안 썼어? 외곽 안 썼어요, 외곽? 그래, 외곽. 여기가 세타 더하기 베타죠.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왼쪽은 뭐야? 알파 마이너스 세타죠. 이등변 삼각형 써먹어야 되니까 이들은 서로 어떻다? 같다. 끝났네. 이 세타는 얼마야? 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뭐. 됐어요? 이런 관계를 찾아내 달라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달라는 거였으니까 뭐 해줘야 돼? 사인 알파 얼마니 얘들아? 야,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삼각형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다. 그쵸? 삼각형에서 삼각함수 할 때 얘기했었을 거야. 삼각형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사인 베타도 3분의 루트 6 이렇게 바로 나와 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코 빼기 코사 이렇게 대각선 곱해주고 얼마? 18분의 3 루트 10 빼기 반대편 대각선 18분의 6 됐죠? 그래서 6분의 루트 10-2라는 답이 얻어지실 겁니다. 2가 아닌가? 맞죠? 3으로 나눴네. 오케이. 됐어요? 네. 넘어갔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 위에 별표 두 개만 좀 쳐놓읍시다. 얘들아, 두 직선이 다음과 같이 만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둘이 만나는 자식,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총 몇 개인 거야? 종류가 몇 종류야? 두 종류인 거지. 각은 4개가 맞지만 크기가 같으니까. 됐죠? 그 중에 나는 뭘 찾으래? 예각을 찾으래. 요각을 찾으래. 그치? 그럼 내가 찾을 건 이거야. 세타라고 하자. 근데 내가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맞지? 근데 요게 예각이라면 그럼 저 흰색은 무조건 무슨 각이야, 얘들아? 둔각이 될 거야. 맞아? 그럼 예각의 탄젠트 값은 무조건 뭐지, 얘들아? 양수일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탄젠트 값은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 둔각이니까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2사분면각, 1사분면각. 받아들일 수 있니? 요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야,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할까? 그냥 마음대로 일단 그려놔. 알겠지? 그런 다음에 교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쫙 긋는다고 생각해봐. 됐나요? 그럼 우리 눈에 알파와 베타가 보이시면 돼. 맞아? 왜? X축과 이루는 각 그게 뭔데? 탄젠트 값이 뭐야? 기울기가 돼요.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가 뭐가 돼?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지.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내가 구할 건 뭐라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니까 세타. 세타는 뭐야?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지. 됐나요? 괜찮아? 그럼 내가 세타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는 그냥 세타는 계산 못해. 알파 베타가 내가 모르는 숫자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얘로 계산을 할 거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야, 근데 이 그림은 직선은 내가 마음대로 그린 거잖아. 기울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왜냐면 기울기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됐어? 그럼 예각인 걸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나 두 각을 뺐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좀 더 눕히자.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뺀 거는 뭐야? 베타 빼기 알파를 했다며. 근데 이거 빼봤자 뭐 나와? 둔각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베타 빼기 알파를 했을 때. 이건 그냥 내가 임의로 하는 거란 말이야. 됐나? 그럼 잘 들어봐. 이 둘은 부호가 반대야. 심지어 값은 똑같아 무조건. 각 변환 해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란 말이야. 이해 가요? 그럼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세타는 예각이어야 된대. 괜찮니? 그러면 근데 혹시라도 내가 알파 베타 잘못 잡아서 둔각 나올 수도 있는 거라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절대값 붙이시면 돼요.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한 게 그대로 예각이라면 뭐 그대로 쓰면 되고 양수 나올 거니까 혹시나 베타랑 알파 잘못 잡아서 이거 해서 음수 나왔다면 뭐 해주면 돼? 부호만 반대로 양수로 만들면 예각이라고 무조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냥 하는 거야.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그냥 보자마자 오케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2 탄젠트 베타 4 3 이라고 쓰면 돼요. 괜찮을까? 그리고 편의상 뭐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자 현우가 알파 빼기 베타 할래? 베타 빼기 알파 할래? 오케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됐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분자는 똑같이라고 했다.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 분모는 반대야. 그럼 1 플러스 2개 곱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 마이너스 5분의 5 마일인데 절대값 붙였네 1 세타값 45도 세타값도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오케이. 자 얘도 뭐 하나 정도만 합시다. 50번만 풀어볼게요. 보도록 합시다. 자 50번 선생님 얼마 나왔냐?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2인데 뭔가 살짝 미스인가 봐. 자 일단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 있었죠 얘들아. 그치? 한 점을 잡아서 뭐 하래? 30도 돌리래. 야 기울기 3은 생각보다 큰 각도다. 탄젠트 값이. 그쵸? 그래서 걔를 30도를 더 회전하라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 되겠지. 30도가 추가된 거지 쉽게 말해서. 30도가 아니야? 어딨어? 45도야? 그럼 더 커야지. 빨리 말했어야지. 상영이가 잘못했네. 맞아요. 45도 돌리래. 45도. 그럼 조금 더 넘어가겠지. 됐어? 그래서 그 점을 내가 중심으로 잡은 그 점을 기준으로 원래 각이 알파였다면 얘들아 몇 도가 추가가 된 거야? 45도가 더 돌아간 거야. 이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쵸?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탄젠트 알파가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맞죠? 내가 구할 거는 뭐야?
탄젠트 알파 더하기 4분의 파이인 거고 그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그 m 값 구하라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뭐 해주면 될까? 저 3이랑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 얘들아? 45도? 1 맞아? 그거 이용해서 덧셈 정리 쓰면 되잖아. 그래서 뭐야? 반대로 1마 2개 곱 분의 2개 더한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좋아요. 합성은 그냥 패스하도록 합시다. 그럼 22쪽을 피시면 돼요. 또 빈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는 못 풀고 끝날 것 같고요. 좀 이제 극한에 대한 정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과 증명 정도만 체크하면 오늘 귀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다음 주에. 아주 만약에 진도가 애매하게 부족하다면 보강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알겠지? 지워되지 이거? 이해 갔죠? 수투 진도를 빨리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미적이 앞질렀는데. 보자. 뭐 이상하게 먹어 아이스크림을. 자, 요번에 삼각함수 아까 앞에서 썼던 거 이어서 요번엔 극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삼각함수들은 연속이라는 거에 뭐 큰 이견은 없지 얘들아? 사인 연속이죠. 코사인 연속입니다. 맞지? 탄젠트는 분모가 0 되는 순간 점근선 존재했지. 그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연속이야. 그래프가 끊어진 적이 없어. 맞아? 그럼 시컨트 이놈들은 어떻게 할까? 얘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몰라요. 그리고 그래프가 분명히 끊어져 있을 거야. 참고로. 걱정 마. 그리라고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됐어? 그래서 연속성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할게.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는 대소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얘들아, 우리 sin x라는 놈은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했나 안 했나? 하죠?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sin x분의 1을 구할 수 있을까 얘들아? 얼마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은 얼마일까? 걔는 얼마? 뭐라고? 뭐라고? 0? 왜 0이야? 그치, 좋아요. 야, 요게 무한대로 간다고 헷갈리면 안 돼. 0 곱하기 무한대 아니다, 그치? 나는 지금 x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sin x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쵸? sin은 각이 어떤, 비속어 좀 쓸게, 지랄을 해도 절대 마일과 1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지. 아무리 뭐 진동을 하든 이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요 사이의 값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야. 그치? 끽해봤자. 그럼 거기에 0 곱하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증명은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이 돼요. 참고로. 됐어요. 얘도 똑같이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탄젠트만 빠졌죠? 탄젠트는 무한히 올라가지 바운더리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걔는 보장할 수 없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대소관계를 이용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뒤에 미분계수랑 관련된 형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제대로 외워야 되는 거.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얼마일까? 얘는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따 뒤에 가서 나중에 미분계수랑 어떻게 또 연결이 될 거란 말이지.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얼마일 것 같아? 사인과 x는? 코사인 1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삼각함수 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야, 사인의 그래프 그릴 때 내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아.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면 원래 안 된다라고 했었어. 보기 편하려고 이렇게 그린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최고점이 얼마야?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일 때 90도 사인 그때 얼마? 1이라는 값 같죠? 얘는 1.6 정도 돼. 1.56 정도. 그치? 3.14 2로 나눈 거니까. 맞아? 그래서 약간 누워있단 말이야 그래프가. 우리가 평소에 그리는 것보다 조금 누워있어. 이런 식으로. 됐냐? 그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 둘은 원점에 가까워지면 동일시 되는 거야. 왜? 얘가 뭐니까? y는 x잖아. 이건 sin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됐어? 그럼 원점 근방에서는 요 흰색의 접선이 요 주황색이라서 두 개는 동일시 된다예요. 동급이 된다. 아이디어 자체는. 그러니까 뭐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해 가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근사를 이용한 극한 풀이 막 이런 게 나오죠. 유튜브에 보면 나올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어. 알겠죠? 이 모양만 찾아내면 돼요. 미분만 잘하셔도 되고. 자, 그럼 얘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증명을 한번 때려보자. 자, 4분원만 그리도록 합시다. 4분원만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 반지름 일자리로 한번 해보자. 됐어? 자, 각이 x라는 각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요 각을 x라고 할게. 됐나요? 그럼 우리는 총 3개의 넓이를 비교할 거야. 첫 번째, 초록색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두 번째, 다음처럼 생긴 주황색 넓이. 부채꼴. 세 번째, 쭉 연결해서 접선과 만나는 요놈의 노란색 넓이. 괜찮을까? 야, 누가 봐도 누가 크냐? 노란색이 가장 크겠지, 그치? 그럼 초록색은 넓이가 어떻게 돼야 초록색, 삼각형. 요 길이 1이지, 밑변. 높이 얼마냐, 요 길이? sin x죠, sin 값. 1분의 sin x, 그치? 됐어? 그래서 우리 초록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sin x예요. 됐어? 주황색은 얘들아 무슨 꼴? 부채꼴 넓이 어떻게 돼야지? 2분의 1 r제곱 세타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1 반지름 제곱 중심각 x. 됐어? 자, 마지막 노란색 넓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밑변 1 높이 탄젠트 x. 다 반응들이 시큰둥하냐? 됐어? 그래서 이놈들은 어때?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2분의 1 다 날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줄 거야? sin x x 코사인 분의 sin x. 됐냐? 야, 어차피 x 0 근방에서만 놀 거지, 얘들아. 물론
영뿔, 영마, 우극한, 좌극한은 따지셔야 돼. 알겠죠? 만약에 영뿔, 우극한 상황이면 사인은 양수니까 나눠도 안 바뀔 거고, 영마, 좌극한에선 사인은 음수야. 사사분명 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긴 할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하지만 어차피 뭐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버전만 할게. 알겠지? 사인이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경우 아니다. 한번 쓰자. x가 0보다 큰 경우 사인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맞냐? x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것 뿐이야. 괜찮냐? x 0으로 가까이 보내면 어떻게 돼? 얘 1이죠? 수렴. 얘도 1로 수렴이다. x 0으로 보내면 그럼 가운데도 1로 수렴이네. 샌드위치 정리.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일 뿐이라서 다 1로 수렴한다. 그래서 그거의 역수도 1로 수렴한다. 증명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로. 괜찮을까요? 됐어? 그래서 저놈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저놈에서 다 파생이 되기 시작해요. 알겠어?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또 추가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만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얼마일까? 탄젠트라는 건 뭐분의 뭐지 얘들아?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x 곱하기 x분의 사인 x가 될 거예요. 얘들아 어차피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이다? 그치? 의미 없어 이거. 그래서 x도 탄젠트 x랑 동일시대 원점으로 가면. 됐나요? 저 말이 어떤 말이라고? 탄젠트 x의 그래프도 그리실 때 절대 3차 함수처럼 그리면 안 된다고 했었어. 얘는 비스듬하게 지나가요. 이 점을, 원점을.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이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동일시한다. y는 x와. 괜찮을까? 그래서 탄젠트 x도 x랑 동일시 된다. 사인 x도 x랑 동일시 된다. 그럼 혼자 외로운 게 누구냐? 코사인만 얘기를 안 했어. 그치? 근데 여기다 코사인 x를 써봤자 0분의 1이라서 발산해버린다. 그치? 그러면 그냥 코사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증명한 거였고 0분의 0꼴을 만들기 위해서 얘들아 1 코사인 x를 가져오실 거예요. 0분의 0꼴 맞죠? 괜찮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무기는 얘들아 x분의 탄젠트 x랑 x분의 사인 x만 알아? 그럼 뭐 하고 싶게 생겼냐? 위아래? 플러스 버전 곱하면 땡큐 아니냐? 이해 가요? 그럼 분자가 뭐가 되지 얘들아? 그렇지, 사인 제곱이 돼버리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을 사인 둘로 나눠서 쓸게요. 됐냐? 그러면 요거 1로 가요. 맞죠? 얘 2로 갑니다. 문제는 요 놈이 혼자 또 0으로 가요. 그래서 0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왜 0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방금? 사인이 하나가 남아서 그렇지, 그치? 자, 진짜 마지막 찐막 여기다 써도 보이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야, 증명 지워도 되죠 이제? 증명 이해했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찐막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인에 대응될 x가 2개면 되겠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마 코사인 x는 내가 이거 플러스 버전 곱하면 사인 제곱 되면서 얘랑 퉁 처리돼서 사라질 거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지. 왜 갑자기 또 2분의 1이죠?
플러스 버전 곱할 때 분모에도 곱해줘야 돼. 요 놈이 남아있을 거야. 2로 가는 놈. 괜찮을까?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시다.